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예린입니다. 중국 재료가 이틀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네요. 뉴욕도 이것 때문에 빠졌었죠. 실적도 좋고 지표도 좋았는데 말이죠. 오늘 중국 지항이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 증시도 낙폭이 아주 깊었다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데 2100선 깨지고 2090도 깨지고 2080도 깨졌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역시 2080 깨진 2077 정도의 코스피가 머물러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하락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무엇보다 수급이 오늘 특별히 꼬여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에 팔고 있고요. 현물에 파는 규모는 많지 않은데요. 선물에서 매도하는 것이 10,000계약이 넘습니다. 근데 기관이 또 10,000계약 이상 사주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선물 많이 파는 것 치고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역시 2080이 안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전업종 내림세,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정말 큰 폭의 내림세가 시현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 저가 매수해볼까 아니면 추격 매도할까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013-3366-0110번 아래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궁금증 두 분의 전문가가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고품격 증권정보 서비스인 샘플러스에서 얼마 전부터 전문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3시 반부터는 검투사님께서 방송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1대1로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홈페이지 들러주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 한번 알아보죠. 대신증권으로 갑니다. 최재식 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80도 지금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1% 이상 밀리는 게 참 오래간만인데 왜 이렇게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건가요? 네,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와 그리고 미 증시 관련된 조장으로 현재 21선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매도세에 이어가고 있으며 개인은 저점 매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전에 순매수했던 연기금은 오후에 매도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업종이 지수 대비 상대적 강세에 있고 건설과 운송장비, 증권, 은행 등은 시장 수익률 대비 큰 폭 하락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긴축 악재는 사실 어제부터 우리 증시를 조금 괴롭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느낌도 들고요. 오늘도 중국장도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살펴봐야 될 것은 외국인 수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별로다 해서 이제 진짜 파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네, 일단 최근 외국인들은 한국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점차 관망세에서 이제 진행되다가 전일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긴축 정책 전개를 이번 장의 차익 실현의 빌미로 삼는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매도 중이지만은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시장의 메인 드라이버는 경기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성의 핵심이 되는 미국이 2차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할 정도로 펀더멘털이 강화되지 않았고 현재 근원 CPI 전년비 상승률이 2000년 이후에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한국 증시를 파는 단계다라고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긴축 우려와 그동안의 위험자산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증가는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판단하고요. 향후 일시적 약세의 반영과 경기에 대한 기대감, 선진국의 양적 완화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은 일정 기간 흐름이 진행된 후 다시 순매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추세적으로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셨는데 일정 기간은 그래도 좀 파는 게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일정 기간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2월입니까? 아니면 1분기입니까? 그 기간 동안은 코스피가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일단 전일에 이제 12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비롯한 4분기 경제 성장 지표가 예상보다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나옴에 따라서 긴축의 우려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다면 2월에 중국의 춘절 이후에 실제적인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분간은 매수도 약할 것이고 매도세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초 중순 정도까지는 강한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춘절 관련 한 달 정도는 외국인들 강력한 매수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파는 날에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또 특별히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사고 싶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감 전략 좀 자세히 세워주십시오. 네, 코스피의 대형주 쏠림이 한계가 이제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의 과열도 탄력 둔화가 점차 예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국내의 견고한 내부 이동성,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자문형 랩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매수, 글로벌 경기의 턴어라운드를 고려한다면 2050선 전후로의 약세는 중기적으로 볼 때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춘절 후에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서 당분간 박스권 과정을 만드는 소강 국면이 예상되지만 이것이 약세 국면으로 이제 하락 추세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기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기 턴어라운드와 실제 전망치 상향, 중국의 고강도 긴축을 고려해서 대표적으로 IT, 조선, 에너지, 은행,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2050선 전후에선 조금 비중을 늘리자. 근데 비중을 늘릴 만한 섹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에 있는 최재식 팀장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포인트 이상, 지금 30포인트까지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제법 큰 조정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실적 지표 다 좋았는데 중국 긴축 재료 때문에 빠졌잖아요. 네. 중국 긴축,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코스피가 장기간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고점에서 이 악재를 만났다. 이거보다도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그러한 악재 때문에 수급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선물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14일 이후부터 나타났는데 점점 그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 같은 경우 오늘 3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계약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경제 호전세 자체가 이제 긴축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 경제 호전세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자체적으로도 강한 모멘텀이 못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보면은 우리 증시하고 거의 비슷하죠. 7주 연속 상승을 했다는 점, 한국하고 비슷하게 좀 기술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점,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이나 고용이나 연준지수 모두 다 호전되고 또 기대했었던 경기 선행지수마저도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강한 확장세가 나타났고 실적도 좋게 나왔죠. 모건스탠리나 구글 같은 경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이유는 역시 긴축의 부담이었다. 결국 이렇게 좋은 것들도 모두 다 긴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이 어제 말씀드린 그 원자재 상품 시장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 보였죠.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과연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가 이것을 따져봤을 때 어느 선을 넘어서는 인플레이션 진행이 긴축으로 이어지는 부담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아직 그 어느 선을 넘어서는 그 인플레이션까지 진행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긴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국 시장 조정다운 조정이 오늘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다른 나라 증시를 보면은 더 깊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수준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초에 깊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간 늦게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말레이시아하고 한국 같은 경우가 약간 늦게 반응해서 오늘 정도의 좀 큰 폭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중국의 긴축 악재도 있지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 때문에 오늘 무슨 만개를 갔다 하는 인상이에요. 외국인들 지금 선물 파는 매도 규모가 12,000계약 넘어섰는데 11월 10일에 옵션 폭탄 터졌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13,000계약 정도 팔았더라고요. 거의 육박하는 규모네요. 네, 이 정도 규모가 나오면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는데요. 지금 2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모가 줄지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죠. 이것을 장중에 좀 청산을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모두 다 오버시키느냐 이것을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줄이면서 시장 낙폭이 회복이 된다면은 외국인 매도세 이 중에서 상당 부분 또 투기성 거래, 단기 투기성 거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중에 청산이 되고 또 다음 주에 들어가서 청산이 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계속 증가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된다면 약간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쪽은 계속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 그 경우가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수상으로 이미 고점의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외국인 공백을 과연 국내 기관이 맡을 수가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4일부터 이 외국인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따져보면은요 4,200억을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투신이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요. 지방자치제가 2,300억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 매수가 700억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신이 지난해 하반기에 월 평균 한 1.9조 정도씩을 한 달에 1.9조 정도를 좀 매도하는 그런 평균치를 보였었는데요. 1월 평균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1월 누적으로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투신 쪽에서의 매도 강도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반면 연기금 매수세 쪽은 이 투자 금액을 늘리기로 결정한 지난해 후반부에 월 평균 한 1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 그 12월에 약간 좀 규모가 축소가 됐죠. 한 5천억 원 정도로 축소가 됐었는데 1월은 얼마나 매수했는가 보면은 한 3천억 원 정도로 좀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월 이후 상승 장세에서 연속 이틀 동안 조정세를 보였으면은 그래도 좀 전체 규모만 줄어들었어도 한 1,000억 단위로 매수세가 유입됐었고 지난 1월 18일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 쪽에서 오히려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특히 한 2,100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결국 연기금도 속도 조절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본다면은 투신의 매물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연기금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 점도 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수급 이 기관 쪽에서 개선을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악화가 조금 더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건 지수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개선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도 소극적, 기관도 고점 부담에 슬쩍 발 빼는 분위기. 그나마 용기 있는 자는 개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한 4,500억 이상 사고 있는데, 근데 어제 기분이 좀 쎄합니다. 2,000대 물렸던 개인들, 2,100선에서 또 물리는 건 아니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월에 개인 매수세가 한 8천억 정도 매수가 된 그 집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일 이후로 조정세 진입한 14일 이후로 1조 원을 단기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월 초반에는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나왔는데 이 14일 조정세에 보이는 그때부터 한 1조 원 정도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 쪽에서 큰 이탈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순수하게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신용 증가가 한 2천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탁금이 한 5천억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1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한 3천억 정도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전체 흐름을 봐도 한 8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예탁금이 한 2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펀드에서 한 5천억 정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규 자금이 1월 초부터 들어와서 이 조정 보이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1월 들어서 개인 자금의 유입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급 여건이요. 1월 전체적으로 이 개인하고 외국인 매수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14일 이후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 혼자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은 연기금밖에 없는데
이쪽이 위축되고 지자체가 매도한다는 이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수급 같은 경우 이제 기관 매물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개인이 매수하면 좀 찝찝할 수도 있고 뭐 상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이러한 자금들이 이 랩 상품으로 들어가는 자금이나 또 이 랩 상품에 들어간 자금을 또 추정하는 그런 매매가 특정 종목으로 또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피로도가 일부 종목만을 상승시켜서 또 피로도가 더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매수세가 더 부작용을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부 쏠림 현상도 역시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수로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꺾인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얼마 동안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겠다. 수급적으로 보나.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중기 추세로 보면은 아직도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보면 뭐 2000포인트까지 빠져도 뭐 추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70포인트가 빠져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너무 좀 크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넓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일봉상으로 계속 놓고 본다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209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습니다. 그 삼선 전환도의 음전환 포인트가 2088포인트인데요. 코스피 200 그 대형주 지수나 종합 지수가 모두 오전에 여기 음전환이 되면서 더 추가적으로 큰 폭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가상으로 이것을 회복을 못한다면은요. 2088포인트 지금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양전환 포인트까지는 이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점 매수가 아니라 고점 매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전환 하려면은 그러니까 오늘 음전환 된 다음에 양전환이 되려고 한다면 내일 이후에는 2116포인트를 회복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110포인트를 넘어서면 바로 과열권으로 진입하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양전환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소한 기간 조정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지수 조정을 받으면은요 이 양전환 포인트가 봉이 하나 생길 때마다 이 좀 포인트가 좀 낮아진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지선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차적으로 봤을 때 21선하고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위치한 2057포인트에서 2077포인트가 지지선으로 기대되는데 이미 21선 깼죠. 지금 2071포인트죠. 아무래도 2060포인트까지도 한번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봉상으로 보면 2010포인트까지 하락해도 중장기 추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좀 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단기적이나 뭐 이렇게 지수대에 좀 민감한 경우는 2010포인트까지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좀 그거는 전략상으로 좀 유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격 과열 진입한 상태가 계속 지속됐죠. 12월 이후에요. 상승 시에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런 과열이 좀 시키는 이런 큰 폭 조정이 나타난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이 나는 게 약간 좀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승장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반락은 항상 좀 있어왔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고점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지수대만으로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의 흐름하고 더불어서 이 수급 쪽의 변화나 환경이 좀 변화되는지 좀 이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악재성 분위기가 어차피 1분기에 어차피 나올 악재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압박을 주는 점이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의 변화하고 또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또 환율 추이를 비롯해서 환경 요인을 좀 더 분석하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크게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21선이 깨졌고 또 어떤 종목은 61선까지 왔고 어떤 종목은 심지어 별로였는데 크게 빠지니까 추세가 꺾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크게 빠지면은 어느 정도 반등은 하루 이틀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점 매수가 아니라 고점 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 지금 2070포인트 그 21선을 바로 깨고 내려갔다는 이 점에서 본다면 반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다. 다음 주 초중반 정도 되면 그 반등 시에 한번 현금화를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놀라지 마시고 조금 올라올 때 오히려 이제는 슬슬 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 아래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모두 다 두 분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이제는 수급 분석해볼까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갑니다. 최일정 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구정 얼마 안 남았는데 외국인들도 설세로 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파나요? 그것도 선물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선물 대규모 순매도가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12,000 만 계약 이상의 순매도 하는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오는 시점은 없었는데요. 오늘은 12,500계약 순매도를 통해서 오늘 금액상으로도 외국인들 1조 7천억 가량, 8천억 가량의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콘텐고입니다만은 0.5 정도, 4 정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차익 뭐 이런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뭐 320억대의 그 차익 거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44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뭐 한 3천억 가량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한 1,600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관의 그 주체들 투신을 비롯해서 연기금 그리고 보험, 은행, 증권 뭐 모두 다 할 것 없이 기관 쪽은 순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적으로 업종의 핵심 대표 업종들 그간에 좀 지수를 선도했던 그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국면 자체에서는 2,100포인트에서의 추가적인 랠리 그리고 삼성전자의 100만 원 달성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압박 뭐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전일 나왔던 이제 중국 쪽의 그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 전년도의 중국의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10%를 웃도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도 급락을 했던 분위기, 그리고 미국 쪽도 하락을 했던 분위기를 우리 증시가 못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장중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우리 한국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이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키면서 대체적인 분위기가 환율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증시 자체도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분석 보고서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 급격하게 매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운수 장비를 1,500억 가량 순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 470억의 순매도, 건설 쪽으로 300억 가량, 그리고 금융업 쪽으로도 300억 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그 지수를 선도했던 핵심 업종들 순매도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서는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부 이후에 나타나는 박스권 하단부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이 장이 빠집니다만은 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LG전자와 우리금융을 집중 순매수를 하는 가운데 하이닉스와 삼성물산, LG, NC소프트, OCI 등을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LG전자, SK, LG 그리고 삼성전자와 LG노텍, 삼성엔지니어 등을 주로 순매수를 하면서 역시 이제 외국인 기관 공이 업종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수급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공이 그 업종보다는 종목에 치중하신다는 얘기는 곧 두 주체 다 지금 현 지수대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까 그리고 앞서서 박스권 하단부를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차 지지선은 얼마입니까? 앞서서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도 한 2050선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이 조정세가 좀 굉장히 좀 오늘 가파릅니다. 지금 현재 뭐 35포인트. 1시간 동안 지금 하락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굉장히 좀 급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1시 이후로 해서 풋옵션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매도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종합지수의 가파름 정도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합지수가 2071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종합지수의 박스권 하단부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언더슈팅 개념에서의 충격파가 지금 도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은 2050포인트 정도 때는 좀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언더슈팅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언더슈팅이 나온다 이러면은 최종적으로는 203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국면이 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 아니면은 이틀 정도의 눌림목 조정이 예상될 가능성이 있고 2050에서 2070 1차 지지선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2040에서 2050 사이의 2차 지지선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크게 대형주가 많이 빠지는 날 사도되는 날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서 이 정도 지지대에서는 글쎄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파는 걸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장세의 특징을 갖다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승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종합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추세에서는 보통 보면은 바이 앤 홀딩 전략을 취하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이 수익률 극대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눌림목 그리고 나타날 그 박스권 부분의 횡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재의 트레이딩 국면은 계속해서 이 종목을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트레이딩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낙폭이 과다한 그 중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저점 매수를 통해서 그 다음날 바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되면은 이제 팔고 나오는 그러한 이제 전략이 맞겠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현 국면 자체는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만은 시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일정 수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 앤 홀딩으로 인해서 그동안 바이 앤 홀딩을 가지고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매도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중공업 조선주 쪽으로는 어느 정도 투매 쪽에 가까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투매에 가까운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점 매수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고 일정 수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우리 최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자동차, 조선 종목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어느 정도 손절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의견 들어보고 현재 수익률도 확인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5개 종목 있는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자동차, 현대모비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손절 오늘 라인 거의 터치하거나 이미 손절 라인을 지나간 두 종목인데요. 오늘 일단 정리를 어느 정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현대모비스 쪽이 지금 언더라인 그 29만 원을 갖다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가가 지금 28만 3천 원 그리고 28만 2,500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절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절 처리를 하고 26만 6천 원까지 기다리신 다음에요 재매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장대 음봉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 손절을 일단은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재공략하는 시점은 26만 6천 원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121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공략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단부를 갖다가 좀 낮추겠습니다. 손절 라인 자체를 제가 이제 그 19만 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가가 18만 7천 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 뭐 조금 삼성 엔지니어 건설주 쪽으로 또 좀 과격하게 좀 많이 빠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업황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뭐 바로 빼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손절 라인을 갖다가 18만 원 정도로 재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18만 5천 원 부근에서 재매수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 모비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관심주가 없으시면 추가적인 AS를 더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만은 이제 장 분위기상 추가적으로 종목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C 전일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 400원에서 500원 마이너스로 견조하게 이 지수 대비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이제 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좀 못 이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2,800원까지 좀 대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가 42,900원인데 일단은 42,800원까지 대기를 하셨다가 조금 이제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게 아니면은 가격이 만약에 안 떨어지게 되면은 44,550원입니다. 44,450원이 전 고가인데 이 고가를 갖다가 돌파하는 수준에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추격 매수 쪽으로 이렇게 양당 간의 결정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SKC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GS 부분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하죠. 여전히 이제 GS 부분은 이 흐름 자체는 시장의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가 지금 현재 36포인트가 빠지면서 좀 힘없이 추가적으로 조금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지금 스톱을 하되 일단 보유 쪽으로 관망 쪽으로 이렇게 보겠고요. 눌림목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7만 원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이 76,800원의 고점을 오버슈팅 한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이 추격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장에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전반적인 종목들 AS 들어봤습니다. 최일정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머리가 조금 덜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엑스원의 유창희 전문가 그리고 홍혜진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코스피는 2069포인트로 2070선도 깨졌습니다. 이미 2070이라고 해도 21선이 깨진 상황인데 외국인의 현물 매도도 더 커지고 있고요. 선물 매도폭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하락폭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 앞서서 특히 자동차 조선은 투매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많이 빠진다고 덥석 물면 좀 위험한 날이 될까요? 그렇죠. 오늘 좀 오늘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 좀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요즘 들어서 외국인 선물팀에서 조금 이제 투기적인 세력이 많이 움직인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특히 이제 외국인 12,000계약 정도 선물 매도를 잡으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하루 만에 12,000계약 정도 쉬운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 소화시키는데도 며칠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 초반까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주가가 단기적인 어쨌든 고점권에서 조정이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자동차 조선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빠지는 걸 보고 있으라는 얘기이신가요? 아니, 전 지지 가격을 좀 놓고 대응하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일정 부분에 지난주부터 좀 슈팅 건역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슈팅 건역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기존의 추세로 좀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특히 오늘 조선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최근 3일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지가를 놓고 좀 대응하시면서
반등이 V자로 나오기 힘들겠고요. 옆으로 기면서 어떻게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 살펴야 살피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는 잘 버티는데 전문가가 봐도 오늘 자동차는 진짜 많이 빠진다 하셨습니다. 지지가 확인하라는 얘기 나왔는데 특별히 자동차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홍희진 전문가도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 보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하셨나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조금 교차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한 가지는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좀 적절한 매수 가격이 왔기 때문에 좀 담아보자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이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시에 현금 비중이 100%인 상태, 주식 비중이 100%이신 상태라면은 하락 시에 대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장세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합지수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추가 하락의 우려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업종별로 접근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생명, 그다음에 OC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종목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좀 상승 탄력도 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신규 진입자나 현금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그 타이밍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윳돈이 오늘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이렇게 많이 팔지만 누군가가 사줘서 오늘 안 빠지는 종목을 좀 잘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상담 해볼게요. 오늘 문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이런 문자도 많아요. 예,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6989님의 종목인데요. 성문전자 보내주셨습니다. 3,300원 정도에 샀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네요. 예, 뭐 성문전자 콘덴서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지난해 8월 차트를 좀 보신다면 지난해 8월 달에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옆으로 이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좀 세력팀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어떤 뉴스나 호재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그 단기 테마 같은 거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 1월 10일에 나왔던 양봉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양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한 8월 달부터 기간 조정을 보였던 박스가 상단을 뚫어버린 위치거든요. 네. 이 위치가 현재 돌파가 되고 나서 좀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4번 정도 고점 돌파를 하다가 돌파를 하고 무너지게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박스권 하단 부근이 2,500원에서 2,4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한 3,000 제가 넉넉하게 잡아드린다면 3,050원 정도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매수가이자 현재가인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3,050원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8598님의 문자 대할게요. 나우콤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7,900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의 비중. 근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나요? 전망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프리카 TV라고 인터넷에서 상당히 조금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 중인 그 기업인데요. 나우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주주권 제출로 인해서 지금 이번 달 30일까지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수가 대비 손실이 좀 보고 계신 상태인데,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과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거래가 재개된 후에 흐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재개된 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경우는 일단은 좀 홀딩의 관점이 좋겠으나,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이후에 좀 거래가 재개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 펀더멘탈상 본다면 현재 지금 매출액 대비 주가 기업 실적 대비 주가의 지금 상태는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은 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나우콤은 일단 30일 지나고 나서 좀 상황을 봐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5533님이요. 삼성정밀화학을 보내주셨는데요. 81,500원에 사셨고 30% 정도 갖고 계신데 오늘 2% 빠지면서 61선 깨졌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61선 깨졌는데 계속 홀딩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어요. 예, 일단 삼성정밀화학은 이제 최근에
비료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태양광 산업의 삼성그룹이 원래는 부정적으로보다 작년에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네, 코멘트를 신성장 동력으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삼성정밀화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과 이제 합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도 좋은 모습을 띄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11월 달이죠. 이제 거기에 태양광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장성 기대로 인해서 주가 급등을 보이고 나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은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이 돌파가 되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각수렴 만들다가 돌파시키는 척 하다가 무너지는 종목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저점을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이제 최근에 바닥 기간 조정 보이던 박스가 하단이죠. 네. 지금 라인 잡아드리는 좀 깨끗하게 다시 그려드린다면은 한 78,000원 정도, 79,0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라인이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특히 이때 보시면은, 지난 11월 달에 갭으로 상승한 다음에 한 5일 정도, 한 5일에서 6일 정도 기간 옆으로 기었죠. 그 자리가 이제 중요 지지 라인이 되고는 살필 수 있는데요. 일단은 61선을 지금 완전히 깼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예. 보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를 자리는 아니고요. 최소한 한 78,500원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78,5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죠. 그때가 되면 이제 자르셔야 되지만 지금은 좀 더 갖고 있으셔도 된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요즘에 속임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요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요 양봉도 속임수인데요. 요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고 나서 돌파하는 척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락앤락을 보시면요. 락앤락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 위치거든요. 비슷한 모양을 띠면서 네. 삼각수를 만들고 나서 돌파를 시키는 척하다 무너졌거든요. 예. 요것도 보면 앞에서 이러한 양봉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무너졌는데 삼성정밀화학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파를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놓지 마시고 예. 완전히 돌파가 되고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일단 83,000원, 83,000에서 83,500원 돌파되는지 보시고요. 여기가 지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속임수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삼성정밀화학 78,500원 무너지는지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375님의 문자 볼까요? 중후의 신의학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5,450원에 10% 정도 들고 계신데 지금 현재가 보니까 6,130원이에요. 꽤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하시면서 멀리 부산 복돌맘이라고 보내주셔서 신고가 내고 있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의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약품 제조 업체고요. 이제 R&D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신약 개발 쪽에서 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매출이나 뭐 실적 대비 주가의 상태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기본 펀더멘탈을 갖고 주가를 논하시기보다는 수급 상황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차트 흐름 잠깐 보시겠는데요. 신고가 6,750원에 지금 한번 이제 그 도달 후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한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그 밀린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을 그 윗꼬리가 나온 상태에서도 그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윗꼬리가 나온 상태에서 재차 그 윗꼬리에 지금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현재 시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지난 전고점 가격대인 6,000원대 초반 가격이 조금 더 확실하게 지지가 될 경우는 비중을 실으셔도 되겠지만은 현재 시점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도 그렇고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는 관점이고요. 6,000원이 이탈이 될 시에는 일단은 매도 후에 추이를 좀 다시 지켜보자는 전략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6,7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6,000원 확실히 좀 버티는 모습 보여줘야 그때 더 담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6,000원 지지 못 받으면 오히려 일단 수익 실현 좀 하면서 더 지켜보는 쪽 6,000원 부근에서 가격 추이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중후의 신의학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받겠다 했는데 9350님이 보내주셨네요. 현대모비스를 사셨나 본데 29만 3,500원의 매수가가 지금 적혀있고 40%나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오늘 4% 이상 급격하게 밀리면서 28만 1,500원 매도 시기를 놓친 듯하다라시면서 손절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매도 시기는 놓친 건 사실이죠. 지난주나 이번
이번 주 초반에 매도를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미리 좀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도 시점을 놓친 상황에서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장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네. 끝나가는데 오늘 뭐 팔아가지고 이게 다음 주에 뭐 현대가 뭐 어떤 악재가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개파락이 뭐 심하게 나올 종목은 네,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지켜보고 나서 선택을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자동차 업종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대 감매수권역에 있어서 그렇지 뭐 네. 앞으로 올해 계속 좋잖아요. 그럼 이 종목 역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만 한 두 가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27만 5천 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난 11월 달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난 터닝 포인트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 요거를 월봉으로 보신다면 월봉 5일선 부근입니다. 지금 월봉 5일선이 얼마냐면 27만 5천, 정확하게 27만 5천 원이죠. 그럼 네. 어떻게 되겠어요? 양봉이 두 개 나오고 나서 옆으로 기는 저점 부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를 강하게 갭으로 이탈하거나 뭐 심하게 장중에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는 파는 종목이 파는 종목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지만 또 길게 보게 되면 기간적으로 박스가 하단권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다음 주에 좀 지켜보고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일단은 27만 5천 원 정도에서 27만 원에서 27만 5천 원 정도 지지가 놓으시고요. 반등 시에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근인 30만 5천 원에서 30만 원, 30만 5천 원 정도 반등하는지 보시고요. 여기가 반등이 되면은 좀 더 끌고 가시고 여기서 조금 주가가 흐지부지해진다. 그때 가서 이제 좀 비중이 40%는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비중 좀 줄이시거나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7만 5천 원 일단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대모비스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으로 사고 싶다 하시면서 5407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두 후보를 올려주셨어요. 삼성중공업을 사볼까요? 아니면 대우증권을 사볼까? 하나는 조선이고 하나는 신고가 얼마 전에 낸 증권주고요.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그 시황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수가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증권주보다는 증권주의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춰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잠깐 보신다면은 분봉상의 흐름에서도 지금 주가가 소폭의 반등이 나올 때도 같이 이제 반등해주는, 그러니까 지수에서 좀 연동을 하는 흐름이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반등 탄력이 조금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거든요. 오늘 금요일이라는 자체도 이제 주봉 상황이 좀 나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는 21선 가격이 한 41,600원 정도, 이제 41,600원부터 42,000원 정도까지의 하락이 있다면은 그때 한번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중은 당연히 좀 소량 비중은 편입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같은 경우 조금 더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이 있다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지금 저는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삼성중공업에 조금 소량 편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우증권보다는 삼성중공업 쪽에 그것도 소량 매수를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5407님 잘 들으셨죠?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문자 상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두 분 전문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관심주로 얘기했던 그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아서 일단 AS를 좀 차례차례 받아보고 오늘 관심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참 재밌게도 두 분 다 항공주, 한 분은 대한항공, 한 분은 아시아나항공으로 아주 재미를 좀 보고 계신데 먼저 유창희 전문가 네. 대한항공 얘기하셨었죠? 네, 지난주에 대한항공 말씀드렸는데요. 대한항공 뭐 전체적으로 지금 4분기 이후에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만큼 효과를 내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 원화 고평가에 대해서 거기는 최대 수혜주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뭐 물가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좀 악재가 작용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유의하다 봅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 좋아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도 좀 비슷한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 종목이 삼각 수렴을 마무리하고 나서 양봉을 돌파를 시켰거든요. 근데 네. 이 양봉이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였죠.
돌파를 시키고 나서 한번 눌려줄 때 제가 매수를 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네, 눌리고 맞아요. 가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로 가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락앤락이라든지 그런 거는 밑으로 깨지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네.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거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뛰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매수해보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괜찮게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위치 박스권, 직전 상단 부분 75,000원에서 74,000원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악성 매물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쉽게 이제, 못 갈 수 그렇죠. 있는. 여기서 이제, 대신 여기를 뚫으면 대신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네. 매물이 없으니까 여기를 돌파시키는지를 확인하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창희 전문가는 77,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뚫을 수 있을 거다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편 우리 홍희진 전문가도 아시아나항공을 지난 12월 10일에 관심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 12% 정도 수익이 났고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축하드리겠고 일단 이 정도에서 뭐 정리를 할까요? 예, 저는 그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 전고점 부분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잡았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인 홀딩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유창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앞으로의 뭐 원화 강세 수혜도 지금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중국 여행객들이라든지 또 원화 강세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가 지속적으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의 특성상 항공주 같은 경우 지금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기나긴 박스권 9,000원부터 지금 10,000원권의 박스권을 지금 뚫어낸 다음에 그 지난 전고점인 11,500원까지도 지금 오늘 이제 11,500원 11,000원 구간을 오늘 이제 뚫어내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한 단계 더 있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원에 다시 하향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인 홀딩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5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그 신고가를 낸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홀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시아나항공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1,500원 안 깨면은 계속 더 들고 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두 분 그냥 보내드릴 수 없겠죠. 관심주 간단하게나마 각각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전문가 오늘 말씀 좀 뭡니까? 오늘 뭐 소비 관련해서 이제 LG 패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네. LG 패션 같은 경우는 섬유 산업으로서요. 올해 상당히 올해 좋은 모습을 띄고 있고요. 앞으로도 괜찮게 띄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까 이제 대한항공 차트랑 비슷하게 이 종목 역시 지금 삼각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형을 보이고 돌파를 시키고 나서 지금 그 자리가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한 번쯤 매수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을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을 몇 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단기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바닥을 다지면서 터닝하고 있는 종목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저점 지지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더 안 빠진다. 그렇죠. 그럼 리스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손절도 칼과 지킬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고점을 막 뚫거나 고점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은 자칫 오늘같이 조정이 나오면은 자동차 주처럼 좀 단기적으로 크게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지력이 확인된 종목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LG 패션 역시 이제 보시면 최근에 지지가 되는 위치가 31,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차피 다음 주부터 매수를 하실 거기 때문에 31,000원에서 31,500원 근처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50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한 상반기까지 끌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LG 패션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 홍희진 전문가는 만도 들고 나왔다면서 자동차주 다 빠질 때 아까 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자동차주는 빠지지만 제가 수급적으로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도가 이제 그런 측면의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오늘 편입을 시키려고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3사 뭐 GM이나 포드나 이제 크라이슬러 쪽과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브레이크 제동 장치, 뭐 스틸 장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 그 기술적 흐름입니다. 기술적 흐름, 차트 흐름 잠깐 보신다면은 지금 지난번에 신규 상장 이후 95,000원을 찍고 나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셨을 때 저점을 높여가면서 큰 흐름에서는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고점인 15만 6천 원의 돌파 시도가 한 차례 나왔다가 실패한 구간에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의 돌파 흐름을 조금 더 돌파 가능성을 조금 더 농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현재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뭐 사업이나 실적이나 수급 상황으로 아주 지금 괜찮은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만 7천 원부터 15만 원 정도까지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좋은 만도 하방 경직이 담보된 LG 패션 오늘 관심주로 확인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동시호가에 접어들었는데 코스피는 2060선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오늘 2070이라도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장 끝나고 나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